여러분,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하고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웬만하면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경고했다가는요,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경제도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번에도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크지는 않지만 조용한, 그렇다고 엄청난 경고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경고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피치가 그 속에 섬뜩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가계부채 폭증은 은행의 신용등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크게 확대 해석을 하면 진짜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확대는 하지 말자고요. 피치가 경고한 것은요, 그만큼 가계부채가 부담이고, 이 가계부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었을 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내부로부터의 충격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은행에도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신용등급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만 국한시키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피치의 경고는요, 우리의 가계부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적지 않습니다. 2020년 1분기에 1611조 4천억 원이었던 가계부채가 2021년 3분기에는요 1844조 9천억 원입니다. 무려 2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30억 원이. 죄송합니다. 230조가 늘어났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오르죠.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오르니까 여기에 대한 피치의 경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일반적인 국제 기준의 가계부채가 되는데, 자영업자 부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함을 하면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106.5%나 됩니다. 106.5%. 그러면 대한민국의 GDP가 2020년 기준으로 볼까요? 1933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지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부채를 합치면 2천조가 지금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2천조가 넘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피치가 이야기했던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멀리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가장 큰 충격은 중국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출을 전체 수출량 중에서 거의 3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니까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 우리 수출 경제가 추락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위험, 외부의 변수 하나. 또 하나는 미국의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이에요.
빠른 금리 인상이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도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금리 인상을 부추겼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도는 그만큼 커진다는 것. 여기에다 내부의 위험은요. 코로나19의 위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통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매출이 떠야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을 갚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자 갚기도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외부,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지금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느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성동 금융위원장도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만큼 크고 작은 위기들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화되고 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현실화됐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이 가계부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피치가 경고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만큼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계부채가 뭐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피치는요. 올해부터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위험을 조금씩 줄여간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2억을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그 개인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따지는 거예요. 소득 중에 40%만 원리금을 갚는 데 써라. 40% 이상이 되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2억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 7월에 가면 1억을 대출을 받을 때도 이제 DSR 40%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그만큼 덜 나간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조금씩 진정될 거다 하는 게 지금 피치가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요.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 내지 6%의 어떤 증가율을 보였다면 그 증가율에서 멈추게 만들려고 했다면 올해는 4%에서 최대 5%까지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 더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피치는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겁니다. 가계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하고요. DSR에 대한 확대 적용이 결국 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미 많은데 이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경제를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요. 물음표로 남겨뒀습니다. 저는 피치가 이렇게 경고한 것 말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경고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있는 현실을 좀 부각시켰을 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가계부채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가계부채 중에서 과연 어디가 먼저 터질 것인가. 자영업자가 먼저 터질 것인가. 2030의 영끌이 먼저 터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령자들이 먼저 터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위험도가 저는 점점 커질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격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피치의 경고는 이게 단순하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경우에는요.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좀 더 나아가서 국가든 그 충격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피치의 경고는 섬뜩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 경고가 가볍다고 무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쥐구멍이 저수지 뚝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피치의 어떤 이런 작은 그렇지만 섬뜩한 경고가 우리에게는요 준비해야 되고요. 또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파장을 계속 분석해 주고 있잖아요. 피치의 이런 말 한마디 자체가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독거려가면서 굉장히 눌러가면서 제가 오늘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피치의 경고는요 우리 경제에 충고를 주고 있다. 그것도 섬뜩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